자, 이번 시간에는 14강 말소 등기입니다. 그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잘 좀 이해해 두시고, 자, 시험 문제 올해 또 한 문제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까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하고 갑구일부가 있는데 그 표제부 갑구일부에 써 있는 일부 사항에 후발적인 사유가 생겨서 불일치하면 그게 바로 변경이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에다 집 졌다. 근데 등기부는 지금 뭐예요? 답으로 돼 있다. 집 졌으니까 대로 받겠다. 표제부 일부 고쳐라는 게 그 지목만. 근데 자, 이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제부 갑구일부 있을 때 이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 표시가 다 쓰나미 현상에 의해서 뭐가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예요? 건물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건 뭐예요? 묘시 등기. 근데 갑구나 을구에 만약에 이전 등기가 됐는데 자, 어디에서 1번 자, 이렇게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의 갑과 을의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돼서 이 갑이 을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해갖고 이 말소 등기하는 거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죠. 말소 등기 자체, 이전 등기 자체 이렇게 전부를 소멸하는 게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만약에 돈을 갚아서 을구의 저당권이 돼 있는데 돈을 갖고 뭐예요? 이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거 이게 바로 말소 등기다. 이게.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그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이제 그 내용이 있을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금이 얼마예요? 4천이죠? 그럼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에 돼 있고 4천이다. 근데 그 일부 내용을 뭐예요? 원시적으로 잘못 썼다는 게 원시적으로 일부를 잘못 썼어요. 원시적으로. 원래 4천인데 얼마로 썼다는 게 이거 5천으로 잘못 썼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쓰니까 고쳐야 되겠죠? 1-1번에서 1번 이 전세권의 경정 등기를 해서 얼마로 고치면 돼요? 4천으로 고치면 된다. 이게 바로 경정이에요. 처음부터 일부를 잘못 쓰면 경정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전부를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전부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전세권인데 등기부상에 뭐예요? 만약에 무슨 등기를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썼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계약이 전세권인데 법률행위하고 어디 등기사항하고 뭐예요? 법률행위하고 실체관계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말소 등기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전부 원시적으로 전부를 잘못 쓰던 후발적. 예컨대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계약하고 뭐예요? 등기부의 저당권하고는 일치합니다. 일치하죠. 근데 후발적으로 갑이 을한테 뭐예요? 돈을 갚아버리면 두 사람의 실체관계가 소멸돼 버리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도 없어져야 되니까 이때 하는 게 뭐예요? 후발적 사유로 부적합하다는 게. 그러니까 전부가 부족한 게 처음부터 뭐예요?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후발적으로 부족하게 따져붙지 않겠다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는 이 말소 등기는 뭐예요? 이렇게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뭐이기 때문에 전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지 일부가 부족할 때는 뭐예요? 후발이면 변경이고 뭐예요? 처음부터 원시적이면 뭐 경정이다. 전부라는 게.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할 때 누구 이해관계 있죠? 그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무엇을 승낙서 또는 뭐예요? 무엇을 이 판결서를 뭐하라는 게 이거 판결서를 첨부 좀 해달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첨부해달라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누가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소유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전이 됐다는 게. 근데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절대 무효가 되더라는 게요. 자, 절대 무효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문맹을 이용해서, 자,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나중에 갑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 저당권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세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발빠르게 움직여갖고, 어디에, 을구에 1번 뭐 해놨어요,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다. 병이다. 그러면,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에 승소해서 판결받고 이등기 말소 신청할 때, 그죠? 얘가 안 해주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지금. 해주면 소송할 필요 없겠죠. 안 해주니까 소송 있겠죠. 자, 무엇을 이거 말소해달라고 뭐예요? 소송하죠? 소송에서 이등기 말소 신청할 때 등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얘가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그럼 원고 가봐. 이 사람한테 뭐예요? 이 사람 동의서 받으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동의서 안 주면 뭐예요? 판결서.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소유권 말소할 때 을구에 있는 사람 있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뭐예요? 저당권자든 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거. 다 이게 이해관계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거 이전 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가처분도 이해관계예요. 자, 이렇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를 뭐예요? 자,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항상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확정문을 붙입니다. 뭐 가집행 선고라든가 송단문을 붙이면 절대 등기 안 받아줍니다. 항상 뭐예요? 확정문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에서 등기 말소 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경우도 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뭐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뭐예요? 승낙서. 그다음에 뭐예요? 또는 판결서 있죠? 판결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뭐예요? 4개가 있습니다. 4개. 대체적으로 뭐예요? 많이 나오는 거 2개부터 먼저 하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권리변경입니다. 권리변경입니다. 이 권리변경 등기는 뭐예요? 권리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 승낙서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이때는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이때는 주등기입니다. 없으면 주등기.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말소 등기 시 말소 등기 시에 이해관계 승낙서가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각하예요. 각하사이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각하사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저당권의 변경 등기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각한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요 2가지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자 올해도 나왔지만 말소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 없으면 이것도 뭐예요? 없으면 이것도 각하예요. 근데 아까 몇시 등기 나오죠? 몇시 등기. 아까 뭐가 나왔어요? 몇시 등기 나왔죠? 그럼 아까 멸실 등기할 때 이렇게 뭐예요? 멸실 등기할 때 멸실 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승낙서가 없으면 없어도 등기를 뭐예요? 자 신청할 수 있다니 신청이 가능하다니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등기 이게 멸실 등기.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의 등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이 2가지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2가지부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외운 다음에 이거 이제 보자는 게. 이거 뭐 이 2가지부터 꼭 외우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이따 회복 등기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절대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말소 등기 여러분 그 교과서에 요건 기존 등기가 부적합해야 되고 자, 2번 뭐예요? 전부라 했죠, 전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이제 쌍가루 4번에 써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자 등기 신청은 뭐예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모두 가능해요. 이거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공동의 원칙인데 단독 가능합니다. 그 공동 원칙일 때 우리가 이제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왔지만 앞에서 한번 봤어요. 무엇을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이 갑이고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다네. 자, 그 다음에 을구의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1번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만약에 뭐예요? 이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2번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랬을 때 이 채무변제에서 저당권 말소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누가하고 이 현소유권자나 전소유권자 있죠? 또는 두 사람이 다 말소등기할 때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6회 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면 말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이 하든가, 하여튼 등기 권리자는 전 소유권자 또는 누구? 현 소유권자도 권리자다 이렇게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이 이전됐다는 이렇게 1-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전됐다는 게. 그랬을 때 저당권 맞서 등기할 때 의무자는 양수인이에요. 이 사람이 의무자다니. 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말소한다.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공동신청 두 가지 한번 받으시고 단독신청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쌍가래 2번 여기 단독신청 나오죠.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큰 글씨 제목 의무자가 자 소재불명됐어요. 행방불명 소재불명이다. 소재불명. 그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됐으면 무슨 판결 받아서 이거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판결 받았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옛날에 전세권자가 뭐요? 자 행방불명 됐으면 소재불명 됐으면 전세금 반환해서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무슨 판결?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그 권리제거 판결을 받습니다. 재권 판결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가처분 등기 자 등기 후에 가처분 등기 후에 자 거기 승소한 뭐예요? 그 이전 등기 말소 있죠? 가처분권자가 소유권 등기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 말소한다는 게 이게 이제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좀 이해해 두시고 자 이해가 됐으면 자 어려워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어렵으니까. 근데 이 어려운데 점수는 몇 개 안, 점수는 뭐예요? 점수는 24초뿐이 안 되기 때문에 40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하다고 하는 건 꼭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죠?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 뭐예요? 자기를 꼬십니다. 1번 니네 집 앞에 뭐가 오물처리장이 들어선다 그래서 뭐예요? 자 혹시나 하는 말에 팔았더니 나중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섰어요. 사기당했다는 게 민법 몇 조? 110조 사기강박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뭐였어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넘어갔다는 게. 그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하려고 소송했더니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만약에 제3자한테 여기 이제 단솔조항이 선의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제3자가 살 수 있겠죠? 그럼 제3자가 소유권 등기하게 되면 갑은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자, 이 지금 법원에 뭐예요? 소송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요. 왜? 이건 동관계가 아니니까. 그럼 법원에서 촉탁으로 내려옵니다. 촉탁으로. 그래서 일단 3번 여기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 자, 그러면 진짜 처분금지가 아니라 가짜 처분금지니까 임시로 해둔 거니까 소송 중에 해둔 거니까.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요. 뭐라고? 병한테 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승소할 테니까 사라. 그러면 가처분 이 사람이 이제 악이에요. 선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처분은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 아니라 임시가 아니까 이 사람을 악의로 만들기 위해서 자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다니까. 그러면 이 가처분권자는 법원에 신청할 때는 갑이 신청하지만 등기소리에 들어갈 때 이게 촉탁 등기니까 이 갑이 가처분권자예요. 이 사람이 승소하게 되면 승소하죠? 그 이게 이제 가처분이 진짜 처분금지가 된 거예요. 진짜 처분이 됐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갑이 뭐예요? 갑이 단독으로 이것도 말세달라고 신청할 것이고. 자, 판결서 가지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밑에 등기도 뭐예요? 이게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으니까 효력이 없어졌죠? 이것도 정리해달라고 하라는 게. 물론 이거는 이제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말소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뭐예요? 권리말소, 이전 등기 말소 있죠? 자, 가처분의 권리말소.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요 단독 신청 두 가지만 좀 꼭 보자. 두 가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이해관계 내 승낙서, 판결서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직권말소 중요합니다. 직권말소 중요해요. 직권말소 중요하다. 직권말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여러분 단독 신청 뒤로 보게 되면 일단 거기 5번 가처분권자가 승소해서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3번하고 5번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뭐예요?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항상 뭐예요? 번호가 말소 등기할 때는 항상 번호가 이 뭐 4번 이전 등기 말소 하여튼 꼭 번호가 독립된 주등기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5번 직권말소 중요하다 그랬죠? 그 직권말소도 그것도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별표 크게 해두시고 잘 보자니까.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그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중장에 관사를
환수직, 뇌물 받은 이중장, 군인 중에 소장, 중장, 소장, 소장 뭐예요? 그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뭐 이렇게 돼 있죠? 별 4개까지 대장. 이중장이니까 중장이니까 별이 준장이 아니라 중장이 별 3개입니다. 별 3개짜리 사람의 무슨 무기 우리나라가 무기를 사면서 그런 이제 비리가 많아갖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중장의 관사를 환수하고 직마시켜라. 자, 그래서 이해관계는 아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이해관계 등기 말소. 가등기와 본등기. 여러분 그게 여기 책에 5번 직권말소에서 이해관계 얘기가 나온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어디 얘기냐면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직권말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때 중간초 본등기 이게 동그라미 3번 얘기고.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된 이게 동그라미 4번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1번입니다. 관할권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관할권 위반 1번.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 환매 이게 5번이고. 아까 환매권의 실행으로 이전 등기 마치면 그 환매특약 등기 필요 없어졌죠. 그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는. 근데 수용에 대한 등기 이게 6번이죠. 6번.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이 정도는. 이게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말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말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머릿속에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요 단독 신청 2가지. 요 직권말소 요상 요거. 물론 이제 장기간 방치되는 게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그건 빼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등기관 직권말소하지 않는 거. 이건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꼭 직권말소할 것 같아.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거 주등기 한다 그랬죠? 주등기. 아까 4번의 등기 실행 주등기. 기억을 하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그죠?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말소 등기 말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복 등기 할 때 회복 등기 설명할 때 잠시 기억하겠습니다.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당권 을이 소유권자 갑한테 돈도 못 받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말소가 됐어요. 억울하다는 게. 그러면 자, 그래서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등기를 그대로 뭐예요? 3번 이렇게 해서 1번 저당권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등기와 똑같이 뭐예요? 여기 1번이니까 주등기로 회복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1번 이렇게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소 등기가 잘못돼서 해서 다시 또 여기다 등기부상에 여기다 뭐예요? 3번, 2번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말소 등기 말소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등기된 거물이 화재로 없어진 거는 이건 말소가 아니라 멸시 등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 말소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가? 모두 몇 개인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거. 이게 좀 어렵니다. 이렇게 문제 내는 게 가끔가다 어떤 인간이 좀 있어요.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부 지우는 건 말소가 아니라 변경이라 그랬어요. 환매권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할 때는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뭐예요? 말소한다 써있죠? 일단 그래서 거기 말소 등기는 뭐 하지 않는다? 허용된다. 그러면 틀렸고. 등기된 건물에 화재로 없어진 경우에는 뭐예요? 멸시 등기 기호과 니은은 옳은 게 아니니까. 답은 3개입니다. 3개. 자, 거기 일단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렇게 해서 일단 뭐예요? 거기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뭐가 옳고 기억 니은 틀렸죠? 자, 그래서 디귿은 뭐예요? 공동이죠? 니은을 말소된 게 아니라 그랬죠? 환매특약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예요? 권리 취득할 땐 직권말소하죠? 그래서 몇 가지가 답이라는 얘기 3가지가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말세복입니다. 말세복 등기는 시험 문제에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는 주등기로 회복하고 일부는 뭐예요? 부기등기로 회복하고 뭐 이렇게 자, 이런 등기 실행이 뭔가 정도는 나와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답은 아니지만 뭐예요? 자, 이해관계 여부가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보시면 자,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저당권자가 자, 돈도 못 받았는데 뭐 했다는 얘기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억울하게 말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2번
1번 저당권 뭐예요? 말소 등기가 됐죠? 그러면 을이 뭐예요?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했다고 여기다가 뭐예요? 3번, 2번 말소 등기를 또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는 거. 이런 등기는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 말소회복 등기란 말소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부적법하게 말소된 권리사항의 전부 일부를 회복하는 게 이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자, 뭐 하고 이거 1번 저당권에 뭐예요? 회복 등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왜 하냐면 1번이 억울하게 이게 말소가 됐는데 다시 1번만 이렇게 1번 쓰면 왜 1번이 왜 왔을까? 1번이 뭐예요? 왜 갑자기 1번이 중간에 튀어나오나? 그래서 그 위를 보니까 회복 등기야. 이거는 뭐예요?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뭐예요? 암시해 주기 위해서 회복 등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적법한 게 아니라면 부적법하게 자 뭐 한 거 이거 소멸된 자 권리를 뭐 하는 거 이거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권리 회복 등기다. 자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 회복하는 사항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일부 사항도 회복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전부는 주등기 한다 그랬죠? 전부가 말소됐으니까 주등기 회복 등기 한다 그랬죠? 일부는 이렇게 1번에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자 뭐 창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어디인지 좀 유명한 데 계시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가니까 옆 동네 사는 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내 기회다. 이건 내가 하루 준 기회다. 그래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진 부동산을 자기가 뺏으려고 공무소유자입니다. 1-1번. 1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창원으로 바꿔놨어요. 장원 바꿔놨다. 이게 지워졌겠죠? 이름이. 그러면 이분이 진짜 뭐예요? 거기 계시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대학 입시도 합격했다고 그러고 입시가 검정고시를 합격했다고 그러고 뭐 소문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도 한다고 막 그런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그 올해 이제 시험에 붙으면 이제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지금. 자유스럽게 공부해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10월달에 뭐예요? 자 가석방 돼서 시험 보러 나왔어요. 괜히 어떤 분 진짜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이해 편의를 좋겠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 이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이 나와갖고 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등기 말소시켜야 되죠? 그 1-1번 뭐예요? 명의자 표시 변경이 뭐 한다는 게 말소한다는 게. 그러면 요게 1-1번이니까 여기 1-2번 할까 그냥 2번 할까 하게 되면 항상 말소 등기는 뭐라 했어요?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 주등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말소도 시켰으면 자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1-1번 써먹었으니까 1-2번에서 2번 뭐의 말소로 인해서 1번 뭐의 명의자 회복해서 신 뭐라고 이거 차원 이렇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부가 억울하게 말소된 것은 부기등기고 전부가 억울하게 말소된 것은 뭐예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회복 등기하고 동일한 등기 아니까 주등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부적법하게 소멸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 또는 무엇을 이거 판결서 뭐 하라는 게 이거 판결서를 첨부를 하라 이제 판결서 첨부하라는 게.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건 있다 없다. 말소 등기에 뭐예요? 말소 등기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등기와 똑같은 등기를 회복하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의의가 있고 요건에 뭐예요? 요건에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된 거 회복한다 있고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을 회복 못합니다. 부족하게 말소된 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소된 등기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뭘 인정하지 않겠다?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 줄쳐놓고 보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라서 한번 이해관계의 승낙서 판결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그 이해관계의 여부를 따지는 뭐예요? 실익은 언제냐? 그 기준이 언제냐? 기준이. 이해관계는 언제 따지냐?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는 뭐예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자는 게 자 만약에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니.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으면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2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럼 3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거 말소가 됐다. 억울하게 말소됐다. 그러면 자
자, 4번 뭐예요? 4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회복 등기합니다. 여기 등기 비교해보자. 1번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2번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된 상태에서 자, 여기다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병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인이 이 병이라고 하는 자, 여기 이제 병이죠. 이게 이해관계인이 1순위 을이라는 1순위 저당권이 이 말소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어요. 이 사람은 말소된 다음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이해관계인이 이 말세복 등기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졌을 때 그 시기가 언제냐? 언제 뭐예요? 언제 손해를 보는 시기냐? 이게 이해관계 되느냐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번 뭐예요? 1번 저당권 뭐예요? 회복 등기 할 때 이 등기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자, 뭐하고 이거 을이라고 하는 1순위와 양립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그 시기가 언제냐? 이해관계 된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자, 이해관계인이 뭐라고 이거 말소 권리를 취득할 때가 아니라 말소 뭐예요? 회복 등기 뭐예요? 등기시를 기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혹시라도 뭐예요? 그 말세복 등기 이해관계인의 자, 여부는 뭐예요? 그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취득할 때가 아니라 이게 말소 등기할 때가 아니라 회복 등기할 때다 이게. 그다음에 자, 그 말세복 등기 이해관계 되는 요건이 뭐냐면 항상 등기부상에 뭐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는 양립이. 이렇게.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양립. 자, 이렇게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만약에 회복을 하면 자, 이렇게 1번 저당권 회복 등기하죠? 회복 등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예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 이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하고 병이 1순위 다시 뭐라고 2순위 밀려야 되겠죠? 이렇게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랬죠? 전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등기 실행은 자, 등기 실행입니다.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뭐 하는 거요?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 실행하는 것은 무엇은 전부는 있죠? 전부는 언제나 전부는 무슨 등기를 하고 주등기로 회복하고 주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등기와 동일한 등기. 자, 뭐 한다? 동일한 등기 한다. 동일한 등기. 근데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를 회복한다는 게 부기 등기를 회복해요. 자, 부기 등기 회복한다. 부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자, 이렇게 이 회복 등기 문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줄곧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니까 뭐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관계인 여부에 관련해서 한번은 자, 이걸 한번 이해해 두시고 등기 실행의 전부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부 주등기. 한 번 더. 전부 주등기. 다시 일부는 부기등기. 전부 주등기, 일부 부기등기. 자, 따라해 보세요. 전부 주등기, 일부 부기등기.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복 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말세복 등기는 자, 여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거기 그런 말 써 있죠? 자, 쌍가루 3번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첨부할 것. 그래서 1번 말세복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존재할 때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판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손해 판단 시기 그래서 판례에서 손해 입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 시기는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뭐 할 때다고 회복 등기. 그 벌써 이렇게 행하세요. 아, 말세복이 문제가 나오면 아, 뭐 하는구나. 회복 등기 문제니까 회복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 회복시다. 그다음에 거기에 송관에서 한번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의 승낙을 첨부 여부 나오는데 자,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의 승낙서 얘기인데 양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자, 이렇게 갑구에 말소 대상이지 이해관계는 아니다 이제. 그럼 갑구에 만약에 이렇게 1번 소유권 무전등기 갑입니다. 이 갑이 돈 주고 팔았어요. 2번 이전등기 을한테. 이렇게 한 5억 주고 팔았습니다. 돈 받았어요. 통장에 치료해 있습니다. 근데 정이라는 놈이 이전등기를 말소시켜버렸어요. 여기 3번 2번 소유권이었는게 뭐예요? 말소시켜버렸어요. 시켜버렸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말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어떤 4번 뭐예요? 4번 잊었는게 한 다음에 자 누가 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란 사람이 이 갑한테 와서 집 팔으라 그러니까 갑이 원이 번공이에요. 왜? 집 팔았는데 나중에 등기부 보니까 자기로 돼 있어요. 그 팔면 안 되잖아요 이건데. 근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들었는지 팔았어요.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억울하니까 다시 뭐 하려면 회복하려면 절대 이 갑구라고 하는 등기부상에 병하고 이 을하고 소유권자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것은 자 뭐예요? 말소 대상이지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항상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같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가 가능해야 돼 이거 양립이 가능해야 돼 양립이 1순위 2순위 이렇게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 점을 이해해 달라는 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신청인 때 뭐예요? 이 만약에 뭐예요?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자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하고 뭐예요? 다 가능합니다.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서 회복도 등기관이 직권합니다. 그 다음에 촉탁에서 뭐예요? 촉탁에서 탄 등기가 말소했으면 촉탁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촉탁 말소는 촉탁 회복이에요.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 거 신청해서 회복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자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가 돼서 회복할 때 있죠. 그 말소 당시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항상 말소 당시 소유권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소 당시 소유자. 다시 한번 말소 당시 소유권자가 그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왜?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 이렇게 공동 단독 자 그다음에 직권 촉탁 다 가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등기 실행 아까 뭐라 했죠? 등기 실행 등기를 전부가 회복할 때는 독립 등기를 회복 등기하고 그 등기와 동일한 등기고 자 항상 일부는 무슨 등기하라고 이거 부기 등기한다. 부기에서 다시 그 상을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의 다음 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 효력하게 되면 자 1번이 억울하게 말소가 돼서 다시 1번 회복하죠.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입니다. 항상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다. 그래서 절대 무슨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해서 자, 그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해서 4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뭐예요? 1번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그대로 몇 번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1번으로 회복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인데 말소 회복 등기가 이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자, 조금 뭐예요? 그 말소 등기에 집중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